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는데요. 파월 의장, 라가르드 총재, 우에다 총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를 비롯한 미국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행사장을 메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든 의문이 이번 주제가 경제 구조적 변화인데 과연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행사 주제를 정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압축적으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인데 처음에 구조적인 중립금리 상승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파월이 오히려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이 이슈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 파월 의장 발언을 복귀하다가 힌트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There is evidence that inflation has become more responsive to labor market tightness. 즉,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 타이트함에 좀 더 반응적이 됐다는 증거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필립스 곡선이 가팔라졌다. 죽은 줄 알았던 필립스 곡선이 되살아났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필립스 곡선이 무엇입니까? 이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윌리엄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곡선이고 경제학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기초 곡선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래프가 친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 텐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 이 축이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내려옵니다. 이 그래프가 주는 함의는 명확한데요. 실업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물가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실업률이 는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럼 물가는 떨어지겠죠.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파월이 얘기하는 인플레가 노동시장에 좀 더 반응적이 되었다. 실업률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움직임이 커졌다. 이게 지금 B컴이 들어갑니다. B컴. A에서 B가 됐다. 뭐가 됐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상태가 되기 전에 그 전에 A의 상태는 어땠느냐? B가 되기 전에 A는 어땠느냐? 과거를 봐야 되는데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곡선이 사라졌다. 필립스 곡선이 무용론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곡선이 아예 누워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팬데믹 이전에 제가 그래프 하나 더 가져왔는데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은 이런 현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된 겁니다. 보시면 이 필립스 곡선이 실업률이 왼쪽으로 줄어드는데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죠. 굉장히 이상적인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도 이민자분들, 이분들이 저가 일자리 분양을 독식을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도 임금 자체가 올라버리지 않은 이런 독특한 현상, 저임금 일자리를 낮은 월급에 만족하는 이민자들이 싹 메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화, 그리고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더 보자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총수요 총공급 곡선인데요. 기술 진보나 세계화 등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소득이 늘고요. 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업률 하락이 수반이 되는데 물가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인플레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저가 노동력 유입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분업화 현상 두 가지가 필립스 곡선이 오랜 기간 평평하게 누워버린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코로나19 이어진 국경 통제, 그리고 미국의 반이민 정서, 그로 인해 부족해진 저임금 일자리, 그리고 탈세계화 현상,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공급망 재평,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 구조의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그렇기에 필립스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었던 기본 전제들이 지금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최근 논문을 보면요. 필립스 곡선이 다 가팔라졌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오는 시카고 연준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The Recent Steepening of Phillips Curve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필립스 커브가 가팔라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이 곡선이 가팔라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보인다. 이게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5월에 나온 IMF 논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역시 제목이 필립스 커브가 가팔라졌을까인데요. 결론만 빠르게 보자면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화 증가 및 탈글로벌화 때문에 디지털화가 높아지고 또 무역의 강도가 낮아지면 이 곡선이 더 가팔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가격 견적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화, 여기선 주로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이게 필립스 곡선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밝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보자면 이렇습니다. 파월의 얘기대로 또 연준 보고서와 IMF 보고서가 말하는 대로 필립스 곡선이 누워있던 필립스 곡선이 가파르게 부활했다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자, 이게 부활했기 때문에 기록적인 낮은 실업률로 인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이 타이트한 고용이 깨진다면, 균열이 된다면 그 역의 현상도 성립한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필립스 곡선이 누웠을 때는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도 물가가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률의 작은 변화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그렇기에 다시 원점으로 아까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복귀해 보자면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에 좀 더 인플레가 반응적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노동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29일 졸츠, 30일은 ADP 보고서, 30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9월 1일에는 실업률 데이터가 나옵니다. 단기간에 고용 데이터가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고용 데이터가 점차 타이트함이 일어가고 빠르게 잡히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아마도 연준은 가팔라진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물가가 빠르게 잡힐 것이라 예상할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 간의 달라진 패러다임, 가팔라진 필립스 곡선과 이걸 바라보는 연준의 물가 대응 이런 것들이 아마도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말하고 싶은 진정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일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